안녕하세요. MBTI로 배우는 현대시 비밀과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재삼 시인의 시 추억에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시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담담한 언어로 쓰여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의 가난, 어머니의 고단함,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되는 미안함과 감사함 같은 감정이 깊이 깔려 있어요. 특히 시속 화자는 말보다 마음으로 기억하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조용한 회상 속에는 자신을 길러낸 뿌리와도 같은 어머니의 존재가 있고 그 기억들은 오늘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밑바탕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를 읽으며 시속 장면과 감정을 MBTI의 눈으로 함께 분석해 볼 거예요. 화자의 성격은 어떤 유형에 가까울지, 시인이 선택한 단어와 표현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슬픔이 스며든 추억의 골목길에서 박재삼 시인의 시 추억에서는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픔과 그리움을 조용히 꺼내 보여주는 시예요. 이 시의 화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절, 어린아이였던 자신과 그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때의 풍경과 감정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있어요. 시 전체에는 시간의 흐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가 흐르고 그 안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아픈 가난과 말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 시를 읽다 보면 따뜻한 난로 앞에 앉아 오래된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어요.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이른 새벽 생선을 팔러 나가던 모습이 있고 어린 화자는 차가운 방 안에서 오누이와 함께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팔리지 못한 생선이 담긴 바구니, 굳은 손, 희미한 빛의 은전, 그리고 말없이 참던 어머니의 표정은 모두 그 시절의 슬픔과 사랑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런데 이 시가 특별한 이유는 그 추억이 단순히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자는 그 기억들을 통해 지금의 자신을 이루는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과거의 회상이자 자신의 뿌리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 속의 화자는 어릴 적에는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과 감정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그 시절의 장면들이 더 아프고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시는 누구에게나 있는 잊고 지냈던 기억에 대해 말해요. 그것은 때로 아픔이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해요. 특히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희생이나 가족의 소중함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시의 정서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될 거예요. 해당이라는 표현처럼 시인은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풀어놓아요. 그래서 이 시는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을 담고 있고 그 마음은 읽는 이의 가슴 속에 조용히 새우며들어요. 어린 시절의 빈곤과 외로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던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은 지금의 화자를 만들었고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슬픔을 품은 아름다움으로 남아있어요. 이 시는 단지 옛날이 그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움 속에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우리는 화자와 함께 추억 속 골목길을 걷고 그 길 위에서 삶의 진짜 무게와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기억을 품는 사람 ISFJ. 시를 읽다 보면 말없이 바라보고 조용히 기억하며 타인의 고통에 누구보다 민감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 화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짚으며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고단함과 사랑을 지금에서야 깊이 있게 돌아보고 있어요. 그런 화자의 모습은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감정을 되새기는 ISFJ 유형의 성격과 닮아 있어요. 이 시의 화자는 먼저 내향적이에요. 시 전체를 보면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사귀고 마음속에 담아둔 채 조용히 꺼내 보여줘요. 어머니의 굳은 손이나 은전 몇 입처럼 당시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의미를 새기는 모습은 말보다 기억과 정서를 더 깊게 간직하는 성향을 보여줘요. 이런 모습은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정리하는 내향적인 성격에 가깝지요. 또한 화자는 감각형이에요. 이 시에는 버린 생선이 담긴 바구니, 차디찬 겨울방,
은전 몇 입 같은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가 반복돼요. 추상적 감정보다는 실제의 장면과 감각으로부터 출발해 그 감정을 짚어내는 방식은 감각형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디테일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감정을 회상하지요. 화자 역시 당시의 작은 사물과 장면들을 통해 당시의 슬픔과 어머니의 헌신을 복원하고 있어요. 화자의 표현과 반응을 보면 감정형이라는 점도 분명해요. 화자는 과거를 분석하거나 비판하려 하지 않고 그 시절의 정서에 집중해요. 어머니의 고단함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되 그것을 안쓰럽고 애틋한 감정으로 끌어안아요. 시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건 결국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이라는 감정이에요. 감정형 사람은 이처럼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죠. 마지막으로 이 화자는 판단형이에요. 회상 속 장면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을 따라 차분히 정리되어 있어요. 과거의 장면을 소중히 되짚으며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조용히 정돈하고 정리해 나가요. 혼란스럽게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과거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판단형 사람의 성향과 닮아 있어요. 이 모든 면을 종합해 보면 화자는 ISFJ의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조용하지만 깊은 정서를 지닌 사람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말보다 행동과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추억에서 의 화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는 몰랐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게 된,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 우리는 조용한 화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 안에도 그런 따뜻함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를 더 깊이 읽는 열쇠, 표현 방법과 어휘들. 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인이 사용한 표현 방식과 어휘를 통해 우리 마음에 조용히 새으며드는 거예요.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담담한 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을 흔드는 표현과 상징, 그리고 시대의 상황을 품은 어휘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 방식과 어휘들이 있어요.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 방식은 회상과 상징이에요. 시 전체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그때의 풍경과 감정을 다시 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표현은 회상이라고 부르는데 시인이 직접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면서 독자가 자연스럽게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예를 들어 은전 몇 잎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어머니가 생선을 팔고 받은 삶의 무게와 희망의 상징으로 읽혀요. 또 굳은 손은 노동과 희생, 어머니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이에요. 또한 절제된 감정 표현도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시인은 슬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차디찬 겨울방 안에서 오누이와 함께 어머니를 기다리던 장면을 떠올리며 그 풍경을 조용히 그려내요. 그런 장면들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독자가 스스로 느끼게 돼요. 이렇게 직접적인 말 없이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절제된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시는 시어의 선택도 아주 조심스럽고 정교해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나 예스러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 말들에는 그 시절의 시대적 배경과 정서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은전은 지금의 돈 단위가 아니라 옛날 은으로 된 화폐를 말하는데 그 시대의 가난함과 현실을 상징해요. 이런 어휘들을 정확히 알면 시의 배경과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시에서 쓰인 표현 방식과 어휘들은 시인의 마음을 전하는 다리와 같아요. 이 다리를 하나하나 건너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화자의 마음 곁에 서 있게 돼요. 시를 읽을 때는 감정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감정을 전했는지를 함께 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시험에도 감동도 놓치지 않는 시 읽기의 핵심 포인트. 현대시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상징이나 배경 속에 숨겨진 의미도 많아서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처럼 감정을 조용히 드러내는 시는 한 번 마음으로 읽고 나면 오래도록 남는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일수록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표현 방식이나 문학 개념이 많아서 꼼꼼히 살펴보면 공부에도 큰 도움이 돼요. 우선 이 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표현 방식은 회상이에요. 시험에서는 화자의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자주 물어요. 화자는 현재에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요.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의 흐름이에요. 단순히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느끼는 감정의 변화, 처음엔 담담하다가 점점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깊어지는 감정선이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또한 상징적 표현도 출제 포인트예요. 은전 몇잎, 굳은 손, 바구니, 차디찬 겨울방과 같은 시어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굳은 손은 단순한 육체적 변화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된 삶과 헌신을 상징하죠. 이처럼 물건이나 장면이 상징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절제된 감정 표현 역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시에서는 슬프다, 힘들다 같은 감정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장면과 분위기를 통해 감정을 느끼게 해요. 이런 표현 방식은 문제에서 화자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또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시오와 같은 질문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장면 묘사와 상징을 통해 감정이 전달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배경 묘사와 분위기 형성도 자주 묻는 부분이에요. 이 시에서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차가운 방 안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화자의 감정과 연결돼 있어요. 겨울 방의 차가움은 단순히 날씨가 아닌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가난함을 함께 보여주는 장치예요. 배경이 감정과 연결될 때는 시험에서 배경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에요. 이 시의 화자는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조용하고 애틋한 마음을 담아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따라서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에서 애잔함, 그리움, 미안함, 감사함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박재삼 시인의 추억에서 는소리 없이 마음을 울리는 시예요. 시 속 화자는 당시엔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고된 삶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용히 들여다보고 이해해요. 그 따뜻한 회상과 절제된 표현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감정을 건드려요. 이 시를 읽으며 여러분도 한 번쯤 떠올려 봤으면 해요. 어릴 적에는 미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 말 없이 보여준 사랑, 그리고 말 대신 행동으로 전해졌던 따뜻함들을요. MBTI를 통해 화자의 성격을 분석해보며 스스로의 마음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요. 문학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 속 인물의 마음을 만나러 가보아요.